82살이 된 지금 저는 삶의 기복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높이와 낮음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격려하며 편안함과 돌봄,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문을 지나자마자 제 삶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요양원이라는 생각이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나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간단해질 것이라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밟기 전에,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양원에서의 삶은 단순히 편안함과 편리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는 것과 결코 되찾지 못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여 일어나고 가족의 친숙한 목소리 대신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갓 요리된 음식의 향기가 더 이상 집을 채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의 살균된 냄새로 대체됩니다. 만약 시간이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의 지혜로 그 시절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다르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주었으면 좋았던 6가지 힘든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훈들은 단순한 후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에 관한 것이며 우리 삶의 후반기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이 진실 중 하나는 제가 제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으로 이사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늦기 전에 제 삶이 영원히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제가 처음으로 작고 낯선 방을 보았을 때도, 저녁이 오후 5시에 정확히 제공된다고 들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찾으려 했을 때 빈 공간만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제 책들, 제 의자, 제가 세월을 두고 소중히 모은 작은 편안함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살균된 방 안에서 낯설고 차가운 벽들에 둘러싸여 깊은 상실감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고 저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하루를 책임졌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필요할 때 쉬고 원할 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가장 작은 행동조차 요청이 되어야 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고 싶은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개인적인 습관들은 다른 사람의 일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문 옆에 조용히 서서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갑자기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일상들의 상실이 아니라 자유 자체의 상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 제 시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배고프지 않더라도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제가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한때 쉽게 결정했던 작은 결정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결정을 도와주고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일상적인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것을 생각보다 더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안정과 편리함의 약속은 예상보다 더 무거운 대가를 수반합니다. 저에게는 그 대가가 제 독립성이었습니다. 노인 돌봄 전문가인 심리학자 장휘 박사님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율성을 잃는 것은 건강한 노인에서도 인지적 및 신체적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이사할 생각이신가요? 아래의 숫자 1위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예상치 못한 다음 후회를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제 가족은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들은 그랬습니다. 제 딸은 매주 방문하여 따뜻함과 미소, 집에서의 최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와서 웃음과 놀이소리로 방을 가득 채우며 제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바뀌었고 결국 그것조차도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저는 혼자 앉아 제 전화기를 바라보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주저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이 적절한 순간일까요? 그가 바쁘고 정말로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내려놓고 침묵이 길어지게 했습니다. 제 가족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직장, 자녀, 책임.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이 벽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갔고 저는 다른 거주자들이 입구에 앉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점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치매,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이 50%더 높아집니다. 저는 그것이 저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이웃 바바라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생기 넘쳤습니다. 그녀는 웃고 이야기하고 가끔 폭대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방문이 몇 주간 없자 그녀의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려지고 미소는 흐릿해졌으며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아요. 세상이 저를 잊은 것 같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서면 방문하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당신을 보러 오는 노력은 커지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깊이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느낌을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여기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콘텐츠를 더 만들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네, 더 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저는 단순히 경치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갖는 것이죠. 더 이상 집안일도 없고 압박감도 없는 평화로운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뭔가 깊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작은 일조차도 제 하루의 구조를 주었습니다. 창가에 화채물을 주고 아침 커피를 끓이고 소파에 쿠션을 정리하는 등 각 간단한 일들이 제 삶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작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없으니 제 하루는 길고 비어졌으며 시간은 끝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으니 삶은 리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제 이웃 리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84세 그는 수십 년 동안 숙련된 몫으로서 강하고 낡은 손으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조용히 그의 무릎에 놓여 있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쓸모가 없어요. 그가 어느 날 낮고 지친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픔을 제 마음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텅 비어버리고 바람에 떠다니는 나무잎처럼 떠내려갑니다. 진실은 목적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명확한 일일 목표와 책임이 있는 노인들이 우울증, 치매, 심장병 비율이 낮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단순히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당신을 살게 하며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목적을 잃으면 단순히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종종 몸과 마음도 따라갑니다. 최근 자마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대 7년 더 오래 삽니다. 가족과 열정, 그리고 삶을 만끽할 수 있는 7년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앉아있는 방에서 침묵과 무기력한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았고 단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를 계속 참여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작은 일들은 무엇인가요? 의미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번 그런 목적이 있는 일상들이 사라지면 다시 찾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목적을 잃었지만 요양원이 저에게서 가져간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 말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후에는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 저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마라톤을 뛰지는 않았지만 직접 요리를 하고 규칙적으로 산책하며 하루의 목적을 주는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간단한 일상은 저를 활기차게 해주었고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장을 보러 가고 집 안을 걷는 것조차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이사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식사는 저에게 배달되고 청소는 저를 위해 해주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땐 버튼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멋지고 편안한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금세 제적이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다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식당까지 가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이 매일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근육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웃인 메이리는 81살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으로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복도를 따라 즐겁게 산책하며 나이가 자신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웃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덜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행기를 사용했지만 곧 휠체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메이린이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몇 달 만에 10살은 더 늙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현실을 확인합니다. 하버드 헬스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근육 강도를 3배 더 빨리 잃습니다. CDC는 또한 노인의 활동 감소가 낙상, 만성질환 및 독립성 상실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순환입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수록 시도할 의욕이 줄어듭니다. 결국 편리함은 사치가 아니라 덫이 됩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면 이 간단한 진리를 명심하세요. 편리함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장수와 삶의 질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의사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주 최소한 150분의 중간 정도의 활동을 권장합니다. 간단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짧은 산책, 부드러운 스트레칭, 심지어 작은 집안일도요.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빠른 신체적 쇠퇴에 대한 가장 큰 방어입니다. 만약 제가 편리함이 저를 얼마나 빨리 약하게 만들 것인지 알았다면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특히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더욱요. 이제 여러분은 요양원으로 이사하면서 제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제 힘보다 더 개인적인 무언가입니다. 함께하세요. 제 다음 후회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생활이 빼앗기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는 순간 제 세계는 달라졌고 심지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간단한 자유인 사생활은 마치 한 번도 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방에 아무런 통지 없이 드나들었고 정기적인 방 점검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는 원할 때마다 제 생각에 잠겨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가장 사소하고 친밀한 순간조차 혼자서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어 지켜보거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불편함이 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목욕을 하려고 가운을 집으려 했을 때 아직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목욕 허가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고 그 순간 저는 내 삶이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사생활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의 본질인 존엄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샤워할 때, 식사할 때, 쉴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일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불이 켜졌습니다. 밤에는 제가 피곤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샤워 요청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저를 취약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의도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독립성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룸메이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 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도전이었고 제 경우에는 룸메이트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고 더럽고 평화로운 휴식을 방해하는 상태에 있는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70대의 조용한 여성 자이인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밤에 방을 돌아다니며 혼자 중걸거린다고 했습니다. 자이인은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이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키우고 독립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생활과 존엄성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끊임없이 빼앗겨 갔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 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일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식사할지, 언제 쉴지, 언제 샤워할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든 부분은 단순히 사생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는다는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리스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생활을 잃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라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싶어졌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처음 이사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변화, 시험적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머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가 알고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언제든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영구적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집, 한때 피난처처럼 느껴졌던 그곳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비어 있었고 모든 구석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주방은 이제 곰팡내가 나고 잊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꿨던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제가 없는 동안 자연이 마음대로 자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가족이 저에게 묻지도 않고 이미 해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물건 중 일부를 팔았고 여분의 가구와 저에게 소중했던 오래된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 집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처리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불확실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저의 최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와 선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독립성이 조용히 아프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제 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요리를 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며 복도를 넘어 거의 걷지 않으니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서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머물겠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에 온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혔습니다. 한 여성인 판기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만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녀는 예상보다 더 빨리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족은 그녀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오후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판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영구적으로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이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힘든 진실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영구적이 될 수 있는지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말입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돌아가고 싶다면 누가 제 집을 돌봐줄까요?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선택권이 남아있도록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하기 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구적이 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떠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재정적, 신체적, 정서적 장벽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요양원의 편안함과 안전을 기대하며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제 자신, 제 독립성, 제 존엄성, 그리고 제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나쁜가요? 아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순간적으로 가장 쉬운 것인가요? 당신의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삶은 값어치가 없고 가능한 한 오래 붙잡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이를 먹는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하는 것은 요양원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사 결정을 내렸을 때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 그리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상상했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점차 빼앗아가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독립성, 제 사생활, 제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요.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이 항상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양원이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심각한 의학적 조건과 이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양원이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리 이해했더라면 좋았던 것은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을 잃으면 그것을 되찾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집에 머물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대안을 탐색했을 것입니다. 홈헬스 보조원, 파트타임 간병인, 지역 지원 프로그램 등을요. 저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 수준의 돌봄이 필요해서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쉬운 길, 더 간단한 길로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가요?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많은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포괄적 노인, 돌봄 프로그램인 PAC와 같은 프로그램은 집에서 의료 서비스, 식사, 치료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환경에 남아있는 노인들은 더 나은 정신 건강과 향상된 신체적 안정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고 독립적이며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